실제로도 질환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 중에 이런 여기에 써 있는 뭐 식도 운동 장애나 뭐 속쓰림 증상, 소화가 안 돼요, 배가 아파요, 가스가 차요,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. 이것 때문에 드시는 양이 적어지시면서 치료를 하시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이런 증상들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잘 드시게끔, 잘 드셔야 사실은 몸이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식사관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. 요거 TV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.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뭐 몸무게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싱겁게 먹으라고 하고 사실 별 얘기 없거든요. 근데 저게 70% 80%는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음식들이 보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. 만약에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면 사실 알약 하나만 드시면 끝날 수도 있어요. 근데 하는 일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기 있는 것들을 다 드셔주셔야 되고요. 실제로 사람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원료는 거의 밥에서 얻을 수밖에 없고요. 내 몸을 만드는 원료는 고기나 생선이 아니면 거의 만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 밥이랑 고기가 일을 하려면 야채나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야채랑 과일도 드셔야 되고요. 거기에 이제 추가로 유제품, 그리고 제가 이제 먹는 식물성 기름이라던가 당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몸의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. 문제는 이 소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나트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뭐 염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성분이 저희 보통 소변으로 칼슘을 자꾸 배설을 시킵니다. 도대체 칼슘이 배설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화기계 증상이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, 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.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배설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제가 칼슘이 부족할 때 나는 증상들, 뭐 골다공증이라던가 뼈가 좀 약해진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싱겁게 드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양념류들은 보통 소금과 동일하게 나트륨이 다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같이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. 그러면은 짠맛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 맛을 느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거는 집에서 많이들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. 저희가 쉽게 갈아 쓰고 있는 뭐 새우가루, 뭐 아니면은 과일청, 뭐 아니면은 뭐 마늘, 겨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맛을 많이 추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뭐 시원한 맛, 고소한 맛, 달콤한 맛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조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그 다음 준비한 내용이 불편하신 증상마다 좀 조심하셔야 될 음식이라던가 식사를 진행하시는 부분을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. 제일 첫 번째 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과식이고요.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실제로 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거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한 번에 내 위에 넣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빨리 드시는 분들이 저게 조금 더 심하세요. 보통 요즘 많이 드시는 게 그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어요.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는 게 양배추를 많이 드시잖아요. 근데 양배추를 활용을 하실 때 양배추가 좋은 이유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저 비타민 성분이 그 궤양이나 여기 부위의 상처 치료에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요. 소화가 조금 잘 안 되는 게 같이 동반되시는 분들은 식재료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채를 썰어 주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더부룩하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나는 별로 먹은 게 없는데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뭐가 속이 꽉 차고 트림이 나는 것 같고 배가 불러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럴 때는 우선 한 번에 드시는 양 자체를 좀 줄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.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물을 드셔서 음식을 넘기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. 저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섬유질이 많은 식품의 섭취를 피합니다라고 써드렸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 섬유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몸에서는 소화를 시키는 효소 자체가 없어요. 식재료 자체에서는 이제 식욕이 없으시니까 배가 빨리 부르시면 식욕이 없으시니까 약간 여기 이제 삶 같은 거 약간 씁쓸한 맛이 나잖아요. 그 식욕을 좀 돋구는 효과가 있고 위장도 개선을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수삼이랑 뭐 닭가슴살을 활용한 냉채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이제 소화하기 좀 편하게 팥죽, 요거는 좀 저희 컨디션 안 좋고 소화 안 되면 팥죽이나 호박죽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.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은 너무 더부룩한 증상이 심하고 만약에 이렇게 토하는 것
것까지 같이 동반이 되신다 하시면 이런 죽을 드실 때도 죽을 좀 갈아 드시면 그 증상이 조금 더 개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변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체크해 봐 주셔야 될 게 내가 먹어야 될 만큼 먹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 주시면 됩니다. 실제로 음식을 드시는 양이 부족해서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. 잘 먹고는 있는데 변비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럴 경우에는 우선 변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다 갖춰주시면 돼요. 가장 그 틀을 이루는 거는 섬유소라고 보시면 돼요. 섬유소는 뭐 저희가 잡곡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아니면 해조류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.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조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, 소화가 안 되면서 변비까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식재료를 작게 잘라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. 지방 함량이 높은, 특히 동물성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,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변비가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체크해 봐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있으실 때는 어쨌든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거, 그리고 그 안을 채워주시는 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은 이런 샐러드, 숙채보다는 조금 가능하면 생으로 되어 있는 샐러드를 좀 활용해 주시는 거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이런 샐러드. 근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 저기 보면은 뭐 장의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간혹 가다 보면 변비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가스가 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게 생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당류가 들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스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. 생마늘이나 생양파 이런 걸 드셨을 때. 그래서 이런 보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드시라고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편으로 얇게 썰어서 구워서 드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변비가 아니라 이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설사를 하시는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설사를 해서 빠져나가는 걸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흔하게 많이 얘기하시죠. 우유를 드시면 설사 유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.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을 그 분해시키는 효소 자체가 한국인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설사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음식을 드셔서 설사를 하시는 게 있다면 그 설사하는 음식은 당연히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. 짠맛이 강한 음식이나 단맛이 강한 음식에 의해서도 설사가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한 향신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. 저희가 설사를 하실 때 보통 활용하시기 좋은 게 음료 형태다 보니까 미음 형태로 드시는 거다 보니까 바나나를 갈아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으깨 드시는 것도 상관은 없고요. 아니면 이제 단호박 같은 것들을 푹 삶아서 여기 있는 뭐 찹쌀가루랑 섞어서 제가 볶음 형태로 이렇게 간식으로 식사 대신 간식으로 드시는 방법을 좀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. 실제로 식단도 심할 때는 한 12시간에서 금식을 하시다가 미음을 드시다가 이제 죽을 드시다가 밥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살짝 촉촉하게 물이 좀 많은 밥을 드시다가 일반 쌀밥을 드시다가 다시 원래 드시던 잡곡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게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상담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요거예요.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뭘 먹어야 되나요? 영양제 추천해주세요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영양제를 고민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. 합성 비타민이냐 천연 비타민이냐 요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열었을 때 음식의 모양대로 들어있던가요? 아니죠. 알약으로 들어있죠. 가공이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연 비타민이라는 것 자체가 천연이 아니에요. 얘네들을 드셨을 때 오히려 약을 드시는 거 효능이 저해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진료 보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희와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. 가능하면 임의로 드시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영양제는 못 먹겠고 나는 음식을 먹는 거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게 음료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각각 해당하는 질환별로 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상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간식 형태로 보충하시는 것 정도는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약을 드시는 건 당연히 중요하신 거고요. 거기에다가 식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하시면서 술, 담배 안 해주시는 거 이런 생활 습관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충분히 건강한 식사가 가능하시다, 식생활이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. 예.